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1일로 세계 텔레비전이 날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레비전이죠. 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꾸 텔레비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1996년 12월에 유엔에서 그 1996년 제1차 세계 텔레비전 포럼이 개최된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세계 텔레비전의 날로 정했는데, 그 날이 바로 이제 오늘 11월 21일이 되는 거죠. 이 날을 그래서 세계 텔레비전의 날로 선포를 유엔이 했습니다. 그것이 1996년이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선언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이제 하는 그 나라는 이제 11개 국가였어요. 근데 뭐 반대라기보다는 그냥 기권의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 독일 대표단은 반대 의사를 이제 표명을 하면서 이미 그 유사한 주제를 포괄하는 세계 유엔 기념일이 있다. 즉 그 텔레비전과 같은 그런 유사한 주제를 포괄하는 세계 유엔 기념일이 있다라는 것을 내걸고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을 이제 한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그리고 두 번째 세계 통신 및 정보 학회의 날, 그다음에 세 번째 세계 개발 정보의 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 무엇하러 세계 텔레비전의 날을 또 정하느냐 해서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 그에 더해서 뭐 다른 기념일을 자꾸 추가하는 것이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독일 쪽 그 얘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그 날짜 이야기를 그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보면은 정말 특별한 날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 이상하고 희한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런 것도 무슨 기념일일까 할 정도의 그런 날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일은 세계 텔레비전의 날을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텔레비전은 이제 정보 전달을 하는데 그 이제 하나의 그 수단이죠. 하지만은 사실은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매체라는 그런 불편한 그 진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1996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그 이제 부자들은 텔레비전을 아주 뭐 쉽게 볼 수 있지만, 또 좋은 텔레비전 세트를 이제 놓고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되겠죠. 글쎄요, 뭐 우리나라가 1996년에 텔레비전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대한민국이. 예. 하여튼 그 텔레비전보다 더 중요한 그 정보 매체가 있죠. 그것은 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친숙한 그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보다도 그 이제 미디어, 매스미디어죠. 라디오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보다 라디오를 더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뭐 방송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는 텔레비전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가의 그 물품은 아닌 시대가 됐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정보에 접근하는데 그 아주 편리한 그 이제 문명의 도구가 텔레비전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왕 텔레비전의 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TV에 대한 몇 가지 추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TV를 샀어요. 저희 집에서. 좌우 여닫이문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고상한 가구와 같은 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TV였습니다. 당시 고3으로 제가 하숙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자주 TV를 볼 수는 이제 없었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주말에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드라마를 이제 보곤 했는데, 당시에 본 그 드라마가 꽃피는 팔도강산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김희갑 씨가 나왔었고 김자옥 씨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주 그 며느리인데
여자로서 택시 운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오미연 씨가 그때 처음 데뷔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오미연 씨도 지금은 이제 원숙한 이제 원로 탤런트가 돼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기억이 되네요. 둘째는 이제 대학 시험을 보러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을 이제 올라가는데 평택이나 오산쯤 오니까 이 철로변에 있는 집집마다 전부 그 TV 안테나가 서 있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물고기 뼈 같은 그런 형태죠. 예? 글쎄 그걸 뭐 피시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빔 안테나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TV 안테나가 집집마다 지붕마다 전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로변에 있는 집을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쭉 보니까 아주 그 장관이더라고요. 그 수많은 TV 안테나가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실 뭐 시골에서는 뭐 여러 집 건너야 하나 정도 그 TV 안테나가 달려 있었는데 집집마다 다 달려 있으니까 와 역시 이 서울로 오니까 뭐가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벌써 70년도 중반이니까 예, 참 옛날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2인치 흑백 TV로 이제 다방에서 빼곡히 앉아서 이제 권투 중계를 보느라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던 풍경이 떠오릅니다. 네, 며칠 전에 그 김득구 선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권투 중계가 있으면 뭐한 2, 30평, 2, 30평은 큰 건가요? 되는 그런 어두컴컴한 다방에 이제 앉아갖고 저 끝에다가 이제 12인치짜리 흑백 TV 하나 틀어놓고서 전부 그거 보고서 응원하고 막 그랬죠. 네.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군대 내무반에서 이제 소대원들과 함께 보던 그 TV 쇼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예, 그때 그 혜은이가 아주 인기를 얻고 있었던 때입니다. 혜은이가 나오면 전부 그 혜은이에 열광했던 그 소대원들을 예, 그때는 20대 초반에 펄펄한 나이였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늙어가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는 1980년 12월 1일 날 예, 우리나라에서 컬러 TV 방송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관의 형태를 띄었던 그 TV가 이제 점점 얇아지고 점점 커지는 그런 이제 양상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LED니, LCD니, OLED니 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죠. 예. 여섯째로 보면 이제 TV가 손 안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그 갖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보면 이제 화면도 이제 손바닥만이 이제 커졌고, 거기서 뭐 DMB라든가 유튜브,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기능 앱을 통해서 TV의 그 역할을 하는 손 안에 그 휴대전화를 다들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TV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것이 1956년이라고 합니다. 1956년이면 이제 뭐 정말 이 모든 것이 저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그 변화죠.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TV나 텔레비전이라는 그 이제 그 단어보다는 텔레비라는 단어에 더 익숙합니다. 사실 이는 그 이제 일본식 영어 발음이죠. 텔레비전 이렇게 일본말은 그 쓰기가 힘드니까 외국어를 그 이제 이렇게 표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텔레비, 콘크리트를 공구리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텔레 리을 발음이 분명히 있는데 일본어에는 그 발음이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비가 되는 거죠. 좀 의식적으로 사실은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한테 그 제 몸속에, 제 머릿속에 각인된 그 일본식 영어 발음이 워낙 어려서부터 쏘는 말이라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요즘은 TV니 텔레비전이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때 무의식적으로 불현듯 테레비 하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네, 참 그 일본 제국주의 일제시대의 잔재가 정말 이렇게 긴지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뭐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콘크리트를 갖다가 공굴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 직업 소개서 같은 그 건물 사무실 창문에 보면 공구리 공을 구한다라고 써 있죠. 뭐 반네루라고 써 있고 반네루공 써 있고
정말 참 일제히 잔재가 참 오래도 갑니다. 그런 것들부터 청산을 해야죠. 죽창 들고 나가자 뭐 이런 얘기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TV를 이제 바보상자라고 이제 불렀죠. 예. 글쎄요, 이것은 뭐 먹방 먹는 방송이죠, 먹방. 그다음에 이제 여론몰이를 할 때 어떤 그 이제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이제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쫙 끌고 가는 그런 그 역할을 이 TV나 언론 매체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마치 바보로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바보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TV나 텔레비전 이건 뭐 요즘은 뭐 아주 그 고전적인 그런 바보상자죠.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그 기능이 그 역할을 지금 대신 담당을 하고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그 방향이나 어떤 이념 쪽으로 이렇게 개돼지 몰듯이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예, 이상 김영로 TV에서 텔레비전의 날에 얽힌 이야기, 유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